네, 첫 번째 유로컵 예선 경기. 핀란드 대 이제 슬로베니아. 자, 일단은 뭐 이제 결장자 누수로 봤을 때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한 명이 결장의 상황이죠. 아무래도 지금 얀 오블락 선수가 결장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 이제 3월에 치른 그 유로컵 예선전에서 네, 지금 2전 2승을 거뒀긴 했지만 상대가 아무래도 좀 많이 약팀인 카자흐스탄 그리고 산마리노였기 때문에 무난히 좀 이길 수가 있었고, 이번 경기는 이제 그 전에 상대했던 나라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슬로베니아 입장에서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은 뭐 양 팀의 그런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마 봤을 때 두 나라 다 그렇게까지 템포가 빠른 편 아니에요. 오히려 느린 편에 속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롱볼 위주로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그리고 한 번에 공격을 전개하기 때문에 공격 전개가 그렇게까지 잘 되진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수비를 하다가 바로 이제 공격기가 왔을 때 롱볼로 이제 찔러줘서 이제 뭐 푸키를 중심으로 해서 공격 전개를 이어나가긴 하는데 그런 약간 공격 루트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안 통하는 점. 그러다 보니까 핀란드가 지금 그렇게까지 공격 전개가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 뭐 이제 핀란드보다는 슬로베니아가 좀 더 공격 전개에서는 많이 매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점을 봤을 때 뭐 핀란드가 지금 홈이라고 해도 슬로베니아가 이제 주전 골키퍼 오블락의 결장 정도를 빼고는 크게 뭐 밀릴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원정이라고 해도 슬로베니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저는 요번에 슬로베니아 쪽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한번 우승 무도전, 그리고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베니아 프랜승의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두 번째 경기 그리스 대 이제 아일랜드. 자, 일단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에 지브롤터와 이제 유로컵 예선 경기를 치러 이제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 이제 홈으로 돌아왔고, 반면에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홈에서 이제 프랑스한테 1대 0으로 지긴 했지만 굉장히 좀 나름 선방하면서 원정에서 이제 돌아와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일랜드 입장에서도 뭐 3월달에 이제 지긴 졌지만 그래도 1대 0으로 프랑스 상대로 1대 0으로 뭐 괜찮게 젖잘싸를 했으면서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그리스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알크마르에서 많은 공격 포인트를 쌓으며 좀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파블리디스가 좀 어느 정도 좀 궤도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에서 이제 전력이 좀 전보다 더 강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리스 입장에서는 어느 또 파블리디스의 그런 궤도보가 희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가 이제 공격 전력이 더 세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단 이제 두 나라 다 이제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홈이점을 가진 그리스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원정에서 많이 좀 성적이 저조한 아일랜드보다 좀 더 홈에서 공수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성적이 좀 많이 좋은 그리스가 우세한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이제 심하다 보니까 홈에 비해서 이제 원정에서는 좀 수비적으로도 불안한 요소가 있고, 그리고 경기력적으로도 좀 답답한 면모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한번 그리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그리스 쪽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 승에 이제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몰타 대 이제 잉글랜드. 자, 일단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벨링엄 그리고 좀 스털링 등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이 부상 명단에 이제 들어간 상태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전력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뭐 해리 케인 그리고 이제 마커스 레시포드 뭐 필포드 그리고 사카 등 뭐 출전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뭐 잉글랜드의 전력은 이제 주전 한두 명이 지금 결장을 해도 뎁스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굉장히 좀 라인업적으로 많이 강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몰타와 잉글랜드 아무래도 뭐 전반적으로 체급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잉글랜드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의 이런 공격 스탠스에 따라서 좀 스코어가 많이 달라지는 경기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잉글랜드 입장은 뭐 이제 아무래도 좀 크게 두 가지로 추릴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전반부터 뭐 라인을 올려서 뭐 90분 내내 뭐 공격적으로 나서거나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득점을 하고 좀 더 약간 이제 주전들을 좀 이제 휴식을 이제 취하게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볼 돌리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자, 그렇게 일단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일단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될까 한번 봤을 때,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경기를 치르고 이제 3일 뒤 경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에 아무래도 좀 몰아쳐서 어느 정도 점수 차를 내고 후반에 좀 로테이션을 돌려서 주전들 관리를 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게 지금 이게 후보들이 나온다고 해도 체급 차이는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가 좀 더 공격적으로만 하면은 무난히 좀 대승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을 대비해서 골득실 관리도 이제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약팀이 그런 몰타 상대로 어느 정도 좀 대승을 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저는 잉글랜드 쪽 승, 그리고 뭐 핸디로는 이제 기준점을 2로 받아도 마인승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승에 마인승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 대 이제 북아일랜드. 자, 일단 이제 두 나라 다 유로컵 예선 지금 두 경기를 치러서 1승 1패로 승점이 일단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 좀 승패가 나눠짐에 따라서 이제 양팀과의 그런 승점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일단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로컵 예선에서 두 경기 지금 5골을 넣은 지금 헤이룬을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해 나갈 것으로 보이면서, 그리고 원정보다 지금 홈에서 경기력이 더 좋기 때문에 북아일랜드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며 지금 플레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일단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비가 안 좋은 나라들 상대로는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면을 많이 보이면서 득점도 좀 잘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수비가 좋고 좀 강국들 상대로는 라인을 내리면서 좀 수비에 집중하는 플레이를 종종 보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보다는 오히려 또 수비에 좀 집중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는 좀 덴마크가 어느 정도 좀 반코트 양식으로 경기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은 덴마크가 이제 북아일랜드의 그런 수비를 좀 잘 그런 견고한 수비를 잘 뚫을 수 있냐 없냐 요거에서 약간 좀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덴마크의 그런 공격력이 좀 많이 중요한 경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팔수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일단은 덴마크 쪽 승을 볼게요. 왜냐면 덴마크가 이제 원정보다 홈에서 이제 공격력이 훨씬 더 좋고 공격 전개도 굉장히 좀 깔끔하기 때문에 덴마크 쪽 사이드를 보고, 핸디로는 이거는 약간 한번 마인승까지 한번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북아일랜드의 그런 원정에서의 득점력을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오바보다는 언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승,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20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바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2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바로 보냈으니까 한번 보관함 확인해 보시기를 이제 권유드리고, 보관함에 혹시 안 오셨으면은 스팸함까지 확인해 보시는 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2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덴마크랑 북아일랜드 경기까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라트비아 대 이제 튀르키예. 자, 일단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로컵 예선 순위 3위를 기록 중이고,
이번 경기 이겨야 이제 어느 정도 좀 순위권 안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조에 크로아티아와 그리고 웨일스가 있기 때문에 1위 경쟁을 하려면은 지금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튀르키예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고, 자,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튀르키예가 좀 라인을 올려 압박하며 이제 공격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튀르키예도 이제 워낙 공격 전개가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쵸. 하지만 지금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원정에서 수비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라트비아도 어느 정도 한 골 이상은 넣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난타전 양상으로도 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제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하위권 나라들과 이제 경기를 할 때는 거의 다 이제 승리를 거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준 차이가 나는 나라들 상대로는 결과가 역시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해요.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라트비아가 튀르키예한테 좀 많이 무승부도 많이 캐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력 면에서는 튀르키예가 더 우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나 경기력 면에서 좀 튀르키예 사이드를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동기부여가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튀르키예 쪽 사이드를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도전 경기, 그리고 2.5 기준 요거는 오바 볼게요. 라트비아도 충분히 한 골 이상 이제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언더보다는 오바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튀르키예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언더래요. 죄송합니다.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끝이 났고, 이제 바로 다음 경기 북마케도니아 대 우크라이나. 자, 일단 뭐 두 나라 다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지금 주전 공격수 한 명씩 결장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일단 지금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 비해 이제 홈에서 경기력이 훨씬 좋고, 특히 이제 공격력이 홈에서 굉장히 지금 좋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 자체가 홈과 원정에서 편차가 많이 심한 편이에요. 원정에서는 진짜 거의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홈에서는 굉장히 좀 극강의 모습을 볼 때가 많다. 이런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홈 원정에서의 그렇게까지 경기력 편차가 많이 없고, 그리고 공수 전환이 굉장히 좀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동성도 많이 좋다 보니 역습 전개가 좀 많이 빠른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격 전개 면에서 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좀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북마케도니아도 어느 정도 홈에서 좀 템포가 빠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득점 양상으로도 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득점 양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배당 대비했을 때도 뭐 한번 오버 도전도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이제 북마케도니아보다 이제 경기력이 좋긴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일전 이제 독일과 친선 경기를 치렀을 때 주전 선수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뛰어서 체력적으로 지금 열세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제 홈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이런 약간 체력적인 요소, 그리고 홈 북마케도니아라는 그런 특이점까지 생각을 하면은 좀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분석적으로 봤을 때 저는 요거는 북마케도니아 쪽 한번 프랜승 보겠습니다. 북마케도니아 프랜승,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북마케도니아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네요. 안도라 대 스위스. 자, 일단 뭐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금 두 나라 안도라와 스위스의 이런 체급 차이가 많이 크기 때문에 뭐 승패로 보면은 당연히 스위스 사이드를 볼 수밖에 없는 경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게다가 지금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공격 전개 자체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지금 득점 찬스를 잘 만들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 경기 뭐 유스팅이 없거나 뭐 한 개만 있을 정도로 좀 처참한 그런 공격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잘하는 나라랑 이제 경기를 할 때는 이제 상대 코트로 거의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스위스가 압도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스위스가 어느 정도 많이 압도하면서 반코트로 좀 가독되는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최근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컵에서 이제 2경기 연속 3득점 이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득점력이 좀 많이 물이 오른 상태고, 그리고 이번 경기 역시 지금 안도라가 그렇게까지 수비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공격력이 좀 폭발할 요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제 코멘트를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것도 스위스 사이드를 보고, 그리고 핸디로는 마인승까지도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스위스 승에 이제 마인승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이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네, 분석이 이제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추천이나 그리고 별표 모양의 그런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